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은 25조 8천억 원으로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4조 5천억 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큰 방향은 두 가지인데, 우선 고용 서비스와 직업 훈련을 대폭 강화하여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기회를 늘리는 것입니다. 유형별 일자리 사업 예산은 고용 서비스부터 총 6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정부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로 금년도 4.5%보다 0.5%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가지수는 총 168개고 24개 부처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대외경제 악화 등에 대비해서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인구 고령화, 저출산, 생산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 인구 산업구조 격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내용들도 다수 편성했습니다. 나아가 성과평가와 예산 배분 체계를 개편해가지고 일자리 사업 주요 정비를 담았습니다. 우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와 관련해서 고용 서비스 확충입니다. 1조 2,133억 원을 고용 서비스에 편성하여 23% 증액하였습니다.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를 위해서 저소득 근로인권층을 일을 통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771억 원이고요.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담았습니다. 인원은 20만 명입니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국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추가로 설치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으로 많이 올 취약계층에 대해서 집단 상담, 심리안정 프로그램 등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공간 확충 등도 병행해서 서비스 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과 산업계 중심으로 직업훈련 수요를 적극 반영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업과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신기술 분야를 늘리고 금년보다 16.7% 증액한 2조 2,9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사업주 단체 중심으로 공동훈련센터를 활용해서 기업이 원하는 신직업 분야 중소기업 채용 예정자 과정을 기업 스스로 설계하고 기업 수요에 맞도록 하는 채용 예정자 과정을 신규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평생 내일 배움 카드제를 내년부터 도입하면서 기존의 재직자, 구직자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모두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평생 내일 배움 카드로 통합을 운영을 하고 평균 자부담 비율을 30 내지 40% 수준으로 향상해서 훈련에 대한 남용은 막고 지원 인원은 증가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대상별 훈련은 청년과 관련해서 우선 청년 내일 체험 공제를 금년에 신규 10만 명을 14만 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종래 청년들이 2년형과 3년형으로 구분되어 운영하였습니다만 2년형으로 통합을 하면서 전체 지원 인원을 늘리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금년에 신규 11만에서 내년에 신규 9만 명으로 신규 지원 인원을 2만 명 소폭 축소하고 기업당 지원 한도도 90명에서 30명으로 줄이고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을 6개월 설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중 손실을 줄이고 사업을 내실화하는 쪽으로 하면서 기존의 지원 인원을 포함한 예산은 정액 반영하였습니다. 여성 부분은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년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 유급 지원 등을 확대하였습니다. 신중년과 관련해서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재직 노동자
들을 재고용하거나 하는 등의 기업에 대해서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나아가 그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과 신중년 경력 일자리 등의 지원을 확대해서 고령화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6개 확충하는 등 직업능력 개발을 늘리고 오랫동안 동결되어 있던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중증 여성 중심으로 정액을 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규모도 5,000명으로 늘린 것이 큰 특징입니다. 지역 고용과 관련해서는 주요 내용은 고용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를 650억 원으로 신설하여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경제산업정책과 연계하여 주요 산업의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종합으로 지원하는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전망 확충입니다. 구직급여는 최근에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직업기간 연장, 직업의 상향을 반영하여 9조 5천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예산 편성상 액면으로는 2조 원 정도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업 크레딧 지원도 강화하고요. 사회보험료도 지원 인원은 늘리되 기존 재직자에 대한 지원 비율은 낮추었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노인 일자리 등에 대한 예산을 늘렸습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기 때문에 종래 65세 이상 인구가 20만 명대 증가하다가 최근 3년에는 30만 명대로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44만 명 무려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난다고 추계되기 때문에 여기에 취약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부분을 74만 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에 대한 이는 또 늘렸습니다. 창업 성공 패키지, 청년 등 사회적 기업과 양성을 확대하고 창업 사업화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에 기반한 일자리 사업 관리 강화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계속 정액되고 함에 따라 가지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성과 평가와 현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국무회의에 보고한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접 일자리 사업의 취약계층 참여 비율을 종래 30%대에서 50% 이상까지 대폭 확대하고 반복 참여하는 비율을 크게 낮추도록 하고 공공 일자리 분야에서 민간 일자리 분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일반 노동시장 취업 촉진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대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 유형별로 핵심 지표를 설정해서 최소 달성치를 설정하고 그 미달 시 사업을 폐지하거나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일자리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에 기반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